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김정은의 외제차, 김정은의 방탄 외제차가 큰일 났다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엔이 대북제재위원회의 패널들, 전문가들의 그 보고서를 내놨는데 김정은의 방탄 외제차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이 보고서를 내놨으며, 특히나 외신들은 김정은의 외제차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드러난 적은 처음이라며, 특히나 외신들은 미 정보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또 미 정보 당국자들의 이 정보를 인용을 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김정은 방탄차에 대한 소상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의 방탄차 큰일 난 소식을 가열차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가열차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북한 제재를 피하고 석탄과 모래를 팔아 김정은의 방탄차를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그 김정은의 방탄 외제차의 그 재원과 출처, 나아가서는 미 정보당국 CIA나 기타 정보당국의 워딩을 통해서 김정은의 방탄차를 그냥 발가락 뒤집어 베꼈으다래.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 나라의 지도자는 좋은 차를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김정은이의 뭐라고 그럴까요? 아버지 김정은이를 닮은 기쁨조의 생활. 오직 북한 인민들은 굶어 죽거나 말거나 오직 자기의 품위 유지만을 위해서 선물 정치, 나아가서는 기쁨조 생활을 하고 있는 왕족 국가의 경악을 금치 못하는 김정은의 행태에 우리가 이 김정은이를 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북한 인민들이 굶어 죽고 또 만연된 영양실조에 또 북한 어린이들은 거기서 태어난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이 김정은이가 툭하면 미사일을 발사하고 툭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실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얼마나 북한 인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입니까? 나아가서는 사치품과 또 기품조들의 향락을 위한 돈은 또 얼마나 많이 씁니까? 자, 거기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건데, 2017년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밝힌 소식의 핵심이 뭐냐면, 김정은 북한의 독재자는 처녀를 기쁨조로 선발해 즐기고 있으며 그의 여성 기쁨조 밴드에 대한 고급 레이스 란제리 속옷 구입 비용으로 270만 파운드 38억을 지출했다. 김정은은 1915년에 가족 동상 대작, 김정일, 김일성 대작에 약 3,300 파운드 466억을 소비했으며, 유엔은 북한 인민들 200만 명이 식량난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의 기쁨조의 란제리 속옷을 사주기 위해 김정은은 38억을 썼다. 김정은의 기쁨조 여성들은 처녀로만 뽑혀야 한다. 이런 거를 김정은의 기쁨조에 대한 소식을 아주 소상하게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데일리 메일은 무엇을 강조했느냐? 한마디로 김정은이의 변태적인 생활, 이 독재자와 이 일종의 정치 지도자를 떠나서 아버지 김정일을 닮은 이 변태다. 한마디로 성도착증 환자, 또 나아가서는 인민들은 굶어 죽더라도 본인의 향락을 즐겨야 하는 굉장히 이상한 독재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정은이가 기쁨조들의 속옷을 구입하기 위해서 38억을 지출했다는 소식은 당시에 2017년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세계 무역 정보를 제공하는 트레이드 맵을 인용해서 김정은이가 이 기쁨조 속옷을 구매하기에 38억 원을 썼다라는 걸 소상하게 트레이드 맵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트레이드 맵은 국제 무역에 관련된 지표와 그거에 대한 결과 또 금액을 말해주는 건데, 여기서 아주 개망신 당했죠.
김정은의 기쁨조 애들 옷 사주느라고 거기에다가 기쁨조 애들 속옷뿐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 자기가 향락할 수 있는 뭐 사치품들, 뭐 와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일 맥주라든지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 최고급 요리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김정일이의 나쁜 거는 모조리 다 이제 닮았죠. 그러면서 당시에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던 소상한 핵심 내용은 뭐냐면 김정은이를 그냥 일반 독재자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18년에 이 가디언지가 보도했던 건 뭐냐면 가디언지는 이 북한 김정은이가 어떻게 기쁨조를 선발하며 그 기쁨조를 선발하는 그 과정 뭐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당 옷가에서 김정일 때 하던 그 이제 16살, 17살 난 아주 처녀들을 고등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데리고 가서 기쁨조로 선발을 해서 김정일이의 이 성놀이개로 이 썼던 활용했던 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디언지가 그 당시에 수상하게 보도했던 핵심 내용은 뭐냐? 김정은이는 아버지 김정일이를 아예 빼닮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을 설명을 드리면 이미 김정은의 이 방탄 외제차에 대한 소상한 연구 보고서는 작년도 8월 달에 이 미국의 선진국방연구센터인 C4ADS에서 소상하게 이 보고서를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정은의 사치품 보고서를 저도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C4ADS 미 선진국방연구센터는 당시에 김정은의 사치품이 어떤 종류에 해당되며 김정은의 사치품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나아가서는 이 사치품의 제일 큰 것으로 일컬어지는 이런 이 최고급 벤츠와 뭐 외제차들이 어떤 종류로 누구에 의해서 또 어떻게 이동돼서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으로 공수가 되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C4ADS 미 선진국방연구센터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최소한 김정은에게 납품되는 최고급 벤츠의 금액은 연간 이 뭐 한국 돈으로 따진다면은 뭐 한 대에 저게 뭐 마이바흐 같은 경우는 한 18억씩 하니까 김정은의 벤츠나 고급 외제 방탄차는 그 구입하는 비용만 해도 몇백억이 사용이 된다라고 ADS는 소상하게 그것을 밝혔었습니다. 이미 김정은의 방탄차에 대한 정보는 미 선진국방연구센터가 아주 그냥 이 잡듯이 뒤져가지고 당시에 김정은 방탄차에 대한 이 출처, 그 다음에 이동 경로, 무역하는 사람들의 그 회사, 그 김정은의 방탄차를 들여오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경유하는 나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 사례를 이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엔이 그것을 아주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보고서를 내놓은 게 바로 김정은 방탄차에 대한 그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김정은 방탄차의 재원이 낱낱이 드러났고, 왜? 김정은 방탄차의 재원, 그러니까 방탄차를 직접 판매한 이태리 사람의 그 인터뷰와 나아가서는 미 정보국의 자료들을 소상하게 유엔의 대북제재 패널 전문가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김정은 방탄차가 어떤 재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들어왔으며 나아가서는 이 방탄차에 대한 소상한 정보들을 이 뉴욕타임즈가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수개월간 모래, 석탄, 석유를 몰래 수출하고 방탄 승용차 및 로봇 또 사치품을 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유엔의 대북제재 특별보고서에서 밝혔다고 인용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핵심 부분이 뭐냐, 여기서 이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들이 김정은이에 대한 이 승용차, 방탄 승용차, 외제차에 대한 그 분석을 위성사진 분석과 또 그 수출을 전문 감시하는 전문가, 그 다음에 미국의 이 정보기관 전문가들의
워딩을 담아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지금 현재 북한이 김정은만을 위한 방탄 외제차들을 중국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으며 또 석탄과 모래를 판 돈으로 김정은의 방탄차를 지금 북한이 계속 들여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치품이 가격이 높고 또 대북 제재로 수출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놓고 도와주고 있으며 러시아가 대놓고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뉴욕타임즈는 이번에 그 C4ADS가 작년도 발표한 그 자료보다도 좀 더 업그레이드된 김정은의 방탄차의 소식을 전했는데, 특히 유엔 보고서는 지난 2018년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북한의 방탄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 2대에 대해서 주목했다며,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으로 추정되는 이 차량의 반입 경로는 지난 7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C4ADS가 처음 공개는 했는데, 이번에 유엔 전문가 패널이 자체 조사를 통해 밀반입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공식 확인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 초안에 작년도 2018년 여름 북한으로 운송된 방탄 마이바흐 벤츠 차량의 식별 번호를 기재했으며, 그 고유 차량만이 가지고 있는 번호, 그러니까 차대 번호 이런 것도 다 인식을 했고, 그 차량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번호에 대한, 그러니까 디지털이 내고 있는 고유 번호에 대한 그 부분들, 그래서 김정은의 방탄 벤츠에 대한 그 외적인 그 모형뿐이 아니라 외적인 그 번호라든지 또 그 차대라든지 이런 그것뿐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내고 있는 이 김정은의 방탄차가 내고 있는 디지털 신호까지를 통해서 정보 당국이 그것을 제공을 해서 정보 당국의 정보도 이번에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들의 김정은 방탄차 보고서에 소상히 인용이 됐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판매한 이 산드로 치안시 이태리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자기는 김정은에게 가는 줄 모르고 팔았다. 그러나 그 메르세데스 벤츠 측은 이것도 우리도 김정은에게 판매한 적이 없다. 그러나 결국은 이걸 정보기관이 확인해 본 결과 어디로 갔다? 중국 대련으로 운송돼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해서 중국에서 조립을 해서 몰래 북한에 반출됐으며, 미국의 정보 관리들은 김정은의 방탄차에 대해서 그전부터 굉장히 눈여겨봐 왔다며, 이번에 유엔이 보고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김정은의 방탄차는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게 됐다며, 계속해서 이 다른 외신들도 미 싱크탱크 브로킹스 연구소의 CIA 전문가 한국 석좌는 이 중국이 좀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의 이런 사치품 수입과 이런 부분들은 석탄을 판매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모래를 판매하고, 이 김정은이가 몰래 들여오는 이 방탄차, 김정은의 방탄차는 그 방탄차 자체로도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방탄차 자체가 내는 여러 가지 신호들에 의해서 이번에 유엔 이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들이 김정은의 방탄차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외신이 밝힌 김정은 방탄차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김정은의 방탄차, 이 중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닌자 폭탄이 가는 그날을 가열차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에게는 몽둥이가 답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